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7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고전소설 세트인데 상당히 특이하지. 여기도 지금 써놨지만 일반적인 글에 비해서 보기를 앞에 가글로 갖다 놨는데 보통은 한 단락, 많아야 두 단락인데 얘는 아예 그냥 비문학 한 지문이지. 독서 한 지문.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그 긴 글에서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소설도 두 편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다는 얘기지. 그럼 그 긴 글 읽으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긴 글에서 집중력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 포인트만 잘 갈무리한다 그런 얘기지. 이거 그 긴 글을 뭐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다 밑줄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다를 하나 읽고 하나 풀고 이런 방식은 결코 좋지 못하다. 더군다나 문학에서는. 그래서 요 연습을 하는 거 선생님이 좀 미리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 국어 영역의 기본 길고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을 출제하는 게 역시 수능과 평가원이다 하는 거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한다면 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물론 1호 교육 과정부터는 이제 지문이 짧아지긴 했지만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지. 그래서 긴 소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집중력 유지하는 요 훈련. 하여간 수능에서 원하는 건 뭐야?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쇼. 다 읽으란 얘기야. 읽고 풀고. 이거는 한 3등급, 4등급 이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시험이고. 갑시다. 엄청 긴 보기. 자, 우리나라 전기 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자, 몇 번 선생님이 독서 지문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능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를 주고 뒤에 거만 달라지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답에서 묻는다. 반복한다.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미리 표시해 놓은 거니까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여긴 뭐 문학이었고 실제로는 독서 지문에서 정말 신경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행정 규제, 행정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면 아 요거하고 요놈 가지고 엮어 가지고 답에서 묻겠다는 얘기로군. 그 유명한 BIS 지문 거기도 보면은 앞쪽에서는 기본 자본 뒤에서는 자기 자본 글이 어렵고 좀 기니까 정신없어가지고 막 읽다 보면은 아 이거 뭐 있었는데 이러고서 지나가고 결국은 그 오답률 70%짜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냥 그 문제에서는 요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 보기가 긴데 결국 맨 앞에서 얘들아 이 글은 전기 소설하고 그냥 전기하고 이거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거야.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볼 거야.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공통점 문제가 어렵다. 게다가 학생들이 틀릴까봐 계속 반복을 해줬지. 전기가 뭐야? 기이한 사건. 이거를 전기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또 어떻게 해놨어? 선생님 미리 표시해줬잖아. 이렇게. 반복을 해놨다고. 몇 번? 무려 5번에 걸쳐. 얘들아, 제발 요놈 갖고서 물어볼 테니까 좀 신경 써서 확인할래? 이게 평가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해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엄마 국어 같은 이런 기출 해설하는 강의를 보든가, 또는 뭐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보든가, 책에서 이런 거 설명하나? 절대 안 하지. 그냥 이런 거 요약만 해놓고,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거고, 3번 답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이런 출제 요소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스스로
다른 독서 지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좀 문학이긴 한데, 독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엄마국어가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선생님이 이제, 한 12년 정도 배성학원에 있었는데, 이제 배성학원에 있으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대성학원에 있어봤자 1년에 가르치는 학생이 뭐 많으면 뭐 한 500명, 더 많으면 뭐 1000명까지도 한 적이 있지만 요즘은 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그 정도만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딴데 가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강의도 없고 이런 강사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인강 이것저것 들었지만 이런 얘기,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지금 엄마 국어에서 계속 이것저것 했지만 특히 독서 지문에서 이런 방식을 상당히 자주,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갖고 요놈만 설명해놨는데 이 방식을 상당히 많이 써먹는다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찾아낼 수 있다. 왜? 두 글자 똑같고 두 글자 다르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반복을 한다고. 못 얻어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유튜브니까. 자, 별 얘기는 없었고 하여튼 중국의 고전 전기와 우리 조선의 전기 소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기이한 이야기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자, 주인공의 특징이 있었는데 세 가지다. 하나는 외로운 주인공, 내면적인 주인공, 소극적인 주인공. 자,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작품으로 와서 이제 나글에 있는 김현 감호.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사하다. 땡큐. 그래서 범의 희생. 이제 호랑이 뒤에 보면 나오죠. 호랑이가 여자였는데 호랑이가 희생해가지고 김현이 벼슬을 얻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에 감동한 부처님. 자,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연결되는 이생이 담을 뛰어넘었다. 왜? 사랑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 뒤에 다시 나오는데 이게 김시습이 언제적이냐면 1500 몇 년, 500년 전이야.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맘대로 연애하고 맘대로 결혼하지만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자기 맘대로 연애하고 맘대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50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다고. 500년 전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거를 김시습이 깬 거지. 그러니까 뛰어난 예술가로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술 작품으로 꿋꿋하게 살아남은 거고, 김시습이 이제 원래는 문학가가 아니지. 원래는 생육신 해갖고 단종을 어떻게든 국이시키려는 이런 사람이긴 했지만 예술가로 더 뛰어난 역할을 했다. 자여간 이런 전기 소설이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는데 어쩔 때는 꿈소설, 어쩔 때는 영웅소설, 어쩔 때는 애정소설로 이어졌다. 이제 소설 갑시다. 자, 김현 소설 앞쪽에서는 반드시 핵심 인물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종하고 사귀는 건 좀 이상하다. 이미 조용히 만난 거는 천행이지만 어찌 여자가 죽음을 팔아서 남자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놈이지. 처녀가 말하기를 낭구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일찍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내가 한 명이 죽어가지고 5명이 살게 되면 그게 좋은 거다.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빌어다오. 다음날 호랑이가 들어와갖고 난장판을 하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이 호랑이를 죽인 놈에게 벼슬을 주겠다.
그랬더니 김연이 이제 호랑이와 만나가지고 잘 될 거다. 그리고서 처녀가 자결해줘. 왜냐면 저를 찌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찔러, 여자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했지. 그리고서 벼슬을 했고, 그 다음에 절을 지어가지고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김연 감옥. 그림도 잘 그렸지. 처녀인데 그림자가 호랑이. 소설의 의미로 따지면 김현하고 처녀가 있었는데 처녀가 헬프하는 장면. 자, 그 다음엔 이생이 담을 뛰어넘는 자유연애의 첫 번째 소설. 자, 여기는 이제 끝장면이야. 자, 100년 동안 살려고 했는데 어찌 홍건적이 나타날 줄 알았겠냐. 그래서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좀비가 돼서 돌아와갖고 우리 남은 인연을 맺고 싶다. 이생이 땡큐. 근데 그때 확실히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서 좀 속세일 것 아쉽잖아. 자기는 사실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살짝 좀 비겁하네. 마누라하고 자식들 다 있는데 혼자 도망가서 살았거든. 마누라는 죽었고. 그리고서 이제 기껏 좀비가 돼갖고 나타났는데, 혹시 재산 남은 거 있어? 그랬더니, 있어요. 사실은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 나쁜 새끼. 부모님 요구는 어찌 됐냐? 그리고서 또 자기 할 일은 해. 그래서 밤에 또 기쁘게 잠을 잤다. 그리고 재산을 찾았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나서는 히키코모리 이생이 춘향하고 그냥 둘이 살았다. 자, 그러다가 춘향이 이제 자기 3번 동안 연애를 했는데 세상 일은 뜻대로 잘 안 된다.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 그래서 만남하고 이별 직전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별하겠지? 그럼 나도 죽겠다. 안 된다. 너는 나중에 와라. 당분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 유골은 거두어달라. 그리고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이생은 병이 나갖고 2달 만에 죽었다. 그래서 이생과 최낭이 만났다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장면. 이거는 이생규장전을 연극 뭐 이런 걸 한 장면을 사진 찍어놓은 거지. 자, 그 문제 갑시다. 문제도 상당히 길고 많아. 또 문제가 여러 개 나올수록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자기가 읽은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옆에 메모해놓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걸 훈련하면 그러면 할만하다. 자, 아까 1번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기와 전기소설 어호 두 글자 두 글자 가장 적절. 그래서 아까 첫 단락에 보면 전기는 기이한 사건이겠지. 이거 반복했지. 거기서 뭐라고 했어 맨 끝에? 전기 소설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주인공을 통해서 위로 간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얼른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오답지가 좀 비교도 쉽지. 그러니까 현실적 사건, 여기는 기이한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유기적인 거는 전기 소설만 있는 거였고 중국 건 안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거꾸로 전기는 출세 수단으로 삼고 전기 소설을 출세 수단으로 삼은 건 아니지. 여기도 또 거꾸로 해놓은 거. 전기 소설은 전기의 영향으로 독자성을 지향했다. 바다의 인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까 땡땡성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 역시 답 자체는 일단 쉬웠고 자, 최낭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왜 자취를 감추는 거야? 천상계의 운명 때문에
최낭이 할 수 없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천상계의 운명, 이건 뭐야? 개인과 세계의 갈등이지. 개인끼리 갈등은 이제 동그라미 세모 인물 나와서 싸우는 거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 나는 좀비라서 오래 못 산다. 가야 된다. 나머지는 설명을 그냥 사실 뭐 가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김현은 소극성을 지닌 인물. 원래는 지켜야지, 자기 마누라. 자, 나의 호랑이는 불법적이다. 일리걸 이거 아니고, 부처님 그 얘기야. 그 부처님이니까 종교적 맞고. 자, 이생은 아까 뭐라고 했어? 희귀꽃무리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최낭하고 둘이서 폐쇄적으로 살았다. 자, 그 다음 최낭은 외로움을 지었다. 그럼 좀비로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 남편이랑 다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김연가모의 가장 적절 뭐라 그러지? 주제. 그 다음에 A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해서 김연은 안타까워한다. 아,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았으면, 안 죽었으면. A의 남주는 영원히 함께. 이것도 역시 주제였지. 하늘로 올라가겠다. 했더니 싫다. 그럼 나도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기억이 뭐였냐면은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님의 전능함. 부처님. 이런 거 왜 준다 그랬어? 핵심어를 준다 그랬지. 여기서 뭐야?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먼저 확인. 가장 적절이니까.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원의 경사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응답이다. 내가 죽으면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주제였지. 자, 나머지 잠깐 보면은 임금님이 벼슬을 주는 것은 부처님의 전능함을 실현하는 임금의 의지. 임금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부처님하고 상관이 없지. 자, 그 다음에 호랑이가 김연 앞에서 처녀로 변하는 장면은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감동했다?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지. 자, 이생규장전의 사랑. 자, 여기 지금 미리 써놨는데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생규장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소설의 첫 작품이고 이제 1500년대 그때 이제 소설이 시작됐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19세기 춘향전, 옹고집전 뭐 이런 소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 정도가 돼야 돼. 나중에 이제 애정소설에서는 천상계에서 다시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숙향전, 뭐 수경낭자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상계하고 지상계 나눠져가지고 천상계에 살던 선녀와 신선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80살, 90살까지 잘 살고 결국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선녀와 신선으로 다시 살았다.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거 그냥 우리 이별할 시간이 됐다. 끝. 이러고 그냥 끝났지 소설이. 그래서 저승에서 완성한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의지라는 답지가 나오는데 우리 고전 소설에서 지상계 인물의 의지 나오면은 99% X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전 소설에서의 의지는 천상계의 의지. 그냥 하늘이 명령하면 지상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따라야 돼. 자, 다양한 소설적 면모, 몽유록, 영웅, 애정소설,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였는데 대단히 쉬웠고, 자, 제일 먼저 뭐 물었어? 당신 죽었는데 통장 어디 있어? 그거 먼저 물어봤지.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였고, 사대부 남성이 저승세계를 체험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 단순 일치 쉬운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긴 글, 긴 소설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고 어떻게 요약을 했더니 쉽게 일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가 쭉 얘기를 했고, 보통 문학은 뭐 두 번 듣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특히 앞부분은 두 번 정도 들으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100점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